나보다 10살 어린 동생이 어느 날 밥을 사줬습니다. 그런데요, 식당에서 무심코 한 말이 걸렸습니다. 형, 비트코인 조금 갖고 있었잖아. 요즘 그거 안 해? 순간 멍해졌죠. 그게 언제였더라? 텔레비전에서 떠들길래 호기심에 10,000원 넣어봤던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때 팔지 않았으면 지금쯤 몇 배가 됐을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지금도 누군가는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전 재산을 날리고 누구는 수억 원을 벌고.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나요? 코인은 도대체 뭔가요? 도박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가요?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용어는 전부 빼고 시니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의 세계에 한 발 들어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 코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분은 사기 같다 했고 또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만 쓰는 장난감 돈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에서 매일같이 코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선가는 누가 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 재산을 코인에 넣었다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소식도 들리죠. 그렇다면 이 코인, 정확히 말해 암호화폐란 뭘까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코인은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돈입니다. 은행이 없어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나 만들 수도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거래 내역을 일종의 장부처럼 인터넷에 모두가 볼 수 있게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그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조작도 어렵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말고도 수천 개의 코인이 나와 있지만 비트코인이 그 시초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트코인은 2,000원짜리 피자 한 판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희소성과 기술에 주목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 개에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생겼죠. 이쯤에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화폐인가요? 투자 상품인가요? 사실 현재 대부분의 코인은 결제 수단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행에 넣으면 이자는 몇 %밖에 안 되지만 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투자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돈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오르내림이 너무 심하다는 점, 즉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주식보다도 훨씬 심한 가격의 흔들림.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궁금해지시죠? 그럼 코인은 안전한가요? 정부는 이걸 인정하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이제부터 한 단계씩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2단계 코인을 시작하려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코인을 사고 싶다고 바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아무 사이트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고르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같은 거래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업비트와 빗썸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계좌 인증도 진행됩니다. 여기서 실명계좌라는 건 내가 실제 사용하는 은행 계좌와 연결해서 본인 인증을 한 뒤에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이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래소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거래소에 가입하고 실명 인증까지 마쳤다면 이제 원화를 입금하고 원하는 코인을 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모든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항상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생활비 중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돈까지 코인에 넣는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소액으로 예를 들어 10만 원 이하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가격이 움직일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인의 가격은 하루에 5%에서 10%는 기본이고 심하면 2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작은 경험부터 쌓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갑입니다. 거래소 안에 코인을 보관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금고에 넣는 것의 차이랄까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인에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명확한 세법이 완전히 시행된 건 아니지만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즉, 코인을 팔아서 번 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세금 걱정 없이 코인을 사고 팔았지만 이제는 국세청도 코인 자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투자를 하려면 수익만 볼 것이 아니라 규제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코인을 시작하려면 공식 거래소 선택, 실명 인증, 소액 투자, 지갑 관리, 세금 확인. 이 5가지는 반드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3단계 코인 투자, 누구에게 맞는 걸까? 모든 투자가 그렇듯 코인 역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코인은 특히나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뉴스나 소문 하나에 따라 급등하거나 급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인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수년 전 단돈 몇만 원이 지금은 수천만 원이 되었죠. 이런 성공 사례를 보면 누구나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하락과 손실을 견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장을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코인은 특히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출렁이고 어떤 날은 30%가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공포에 팔아버리거나 반대로 욕심에 무리한 투자를 해버리는 사람은 코인과 잘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코인 시장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각국의 규제, 테슬라의 발표 같은 이슈에 따라 한밤중에도 가격이 요동칩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정기적인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시니어나 투자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코인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생활비를 전부 코인에 넣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생활의 안정성과는 정반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코인을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5% 이하만 소액으로 투자해 본다면 시장 경험도 쌓고 미래 기술에 대한 감각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취미처럼 공부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코인 투자는 감정 조절이 가능하고 정보를 잘 찾고 분석할 수 있으며 손실이 나더라도 감당 가능한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투자입니다. 4단계 코인의 종류,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흔히 코인이라 부르는 것들은 사실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목적과 구조를 가진 수천 개의 코인이 존재합니다. 이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 중요한 기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은 단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로 중앙기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금처럼 디지털 자산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지며 일종의 디지털 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 위에 여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은 부동산 거래, 보험 청구, 게임 산업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코인이자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운영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플이나 솔라나, 폴카닷, 에이다처럼
각기 다른 기능과 목표를 가진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리플은 은행 간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솔라나는 빠른 거래 속도를, 폴카닷은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각 코인들은 자기만의 목적과 철학을 갖고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장르도 존재합니다. 이는 코인의 가격을 미국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시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더, USDC 같은 코인들이 있으며 크게 오르내리지 않아 자금을 잠시 보관하거나 송금할 때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아무런 실체 없이 단지 유행이나 농담에서 탄생한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도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가격이 급등했다가 폭락하는 일이 반복되며 자칫 투기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코인은 단순히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기능과 목적이 전혀 다른 다양한 기술의 총합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보존에 가깝고 이더리움은 기술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그 외의 코인들도 각자 고유한 쓰임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고 왜 사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코인 거래는 어떻게 시작할까?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처음 코인을 접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디서 사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팔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천천히 처음부터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먼저 거래를 위해선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이 있으며 해외에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거래소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국내 거래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원 가입은 일반 인터넷 사이트와 비슷합니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처럼 실명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연동해야 합니다. 이후 원화를 입금하면 그 돈으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을 선택하고 구매 수량을 입력하면 실시간 가격에 맞춰 즉시 매수가 됩니다. 주식과는 달리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심지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거래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거래를 마치고 나면 지갑에 코인이 저장됩니다. 이 지갑은 보통 거래소 내에 있는 디지털 지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하드웨어 지갑이라는 별도의 장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USB처럼 생긴 장치에 코인을 저장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폐쇄될 경우 거기 있는 자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거래소 중 몇몇은 이런 사고로 고객들이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만 사용하고 큰 금액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는 것이 안전한 습관입니다. 또한 거래 수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며 자주 사고팔 경우 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보통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소액 거래 시엔 별로 체감되지 않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끝으로 코인은 언제든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한 번에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6단계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 진짜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뉴스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수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SNS에서는 이더리움으로 단기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후기들도 자주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과연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손실을 입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전략과 접근 방식을 차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매매, 흔히 말하는 단타입니다.
이 방식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를 반복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입니다. 가격이 1%만 움직여도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단타는 고도의 집중력, 실시간 정보,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 조절입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불안에 휘둘리면 단타는 곧바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코인을 일정 금액으로 매수한 뒤 몇 달에서 몇 년 단위로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단기 등락에 덜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시장 성장을 기대하며 투자합니다. 실제로 2017년 비트코인을 1코인당 100만 원대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2021년에는 7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간에 큰 하락을 견디고 계속 보유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멘탈 관리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에어드랍과 스테이킹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에어드랍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홍보나 마케팅을 위해 무료로 코인을 나눠주는 이벤트입니다. 지갑만 만들고 조건을 만족하면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내가 가진 코인을 거래소나 플랫폼에 예치해두고 이자처럼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자는 보통 연 5%에서 15%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을 통해 이자 수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는 보안이나 프로젝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보자보다는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후 소액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거래 외에도 관련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 채굴 장비를 만드는 회사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IT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건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코인 시장의 흐름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코인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리스크를 분산시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7단계 코인 사기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법.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그만큼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을 노리는 수법은 상당히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어 조금만 방심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유형은 고수익 보장형 투자 권유입니다. 한 달만 맡기면 원금 보장의 2배 수익. 이 코인은 상장만 되면 10배 갑니다. 이런 말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에서는 고수익 고위험이 원칙입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말 뒤에는 항상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입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의 사진과 발언을 도용해 이분도 투자한 코인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조작된 콘텐츠이며 실제로는 해당 인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짜 앱이나 가짜 거래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가입 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순간부터 돈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문자, 전화로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지갑 주소를 조작하거나 QR코드를 속이는 수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지갑 주소로 송금했지만 사실은 중간에서 조작된 주소였던 거죠. QR코드 역시 실제 주소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정부 공식 지원, 국책 사업 연계라는 말로 신뢰를 유도하는 사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름을 도용하거나 암호화폐로 연금 보완, 노후 대비 투자 상품 등으로 포장해 정책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소액으로 수익을 준 다음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들고 그 뒤엔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입니다. 혹은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접근해 손실금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라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무엇보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코인 이름, 거래소,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사이트에서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반드시 상의하기입니다.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식 거래소만 이용하기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처럼 금융당국에 등록된 거래소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여전히 새로운 영역입니다. 기회가 많은 만큼 위험도 많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조심하는 사람이 기회를 얻습니다. 8단계 시니어를 위한 코인 투자 정리와 조언. 이제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과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그리고 사기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시니어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 없이 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제도적 안전망이 미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나의 자산 구조를 먼저 파악하세요. 혹시라도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전부라면 그중 일부만 정말 잃어도 되는 금액 안에서 학습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돈은 투자하지 마세요. 셋째, 투자는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해할 수 없는 건 하지 마세요. 백서가 뭔지 모르겠고 지갑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건 아직 시작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모르면 더 알아보고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다섯째, 코인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60대, 70대 투자자 중 정보를 공부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그분들은 결코 몰빵하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사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켜나갈지를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미 정보를 알고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앞으로 더 큰 기회를 불러올 겁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